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동두천 지행동 신도심과 시가지 우회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새롭게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500m 구간이 연결되면서 도심 정체 해소는 물론 포천 등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한층 좋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단지 진입로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방향으로 왕복 4차로 도로가 뚫렸습니다. 지행동 신도심과 송내동 시가지 우회도로로 잇는 500m 구간이 정식 개통한 겁니다. 그동안 이 구간은 도로망이 끊겨 있어 지행동 주민들이 외곽으로 나가려면 도심 내부 도로나 기존 국도 3호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암동이나 양주를 빠질 때 20-30분씩 더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신도심에서 시가지 우회도로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우회도로를 거쳐 지방도 364호선과 바로 연결되면서 포천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퇴근 시간 도심으로 쏠리던 차량 흐름이 우회도로로 분산돼 도심의 상습 교통 정체도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가 지방도 364호선과 연결되면서 동두천과 포천을 오가는 길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도심과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도로 건설에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총 1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심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와 5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형인 50대 남성은 아파트 밖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형이 동생을 살해한 뒤 투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용이 종료된 수도권 매립지 이매립장을 공원과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매립장 상부 154만 제곱미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매립장은 지난 2018년 사용이 끝난 상태로 지난해 11월부터 복토 공사가 시작됐고 오는 2028년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는 이곳 상부 토지를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기후부는 이매립장 상부 토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활용 방안 중에는 골프장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공원, 도심 항공교통 시험단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가 선정한 선도지구는 모두 6개 구역으로 총 16,267호 규모입니다. 갈산부평 부계지구에서는 A3 구역 2,958호가 선정됐고 계산지구엔 A5 구역 3,418호가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지구에서는 B1 구역 2,756호, 연수 선악지구 A7, A12 구역 5,605호, 만수 1, 2, 3 지구 A4 구역 1,530호도 선도지구 최종 목록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 기준인을 고시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했습니다. 각 사업 지역에는 주민 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총괄 계획가를 파견해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7월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보인 반면 월세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분석한 2026년 7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7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0.11%에서 0.02%로 축소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매매 가격은 계양과 제물포, 서해는 상승했고 연수와 부평, 영종, 검단은 하락, 미추홀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0.29%에서 0.2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과 계양은 상승한 반면 미추홀과 연수, 남동은 하락했습니다. 월세 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29%에서 7월 0.37%로 상승폭이 컸으며 부평과 남동, 계양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6월 인천주택 매매량은 4,067건으로 전월 3,729건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시 부평구 의회를 살펴볼 계획인데요. 여명자 부평구 의회 부의장 만나봤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여대 야소 상황인데요. 야당인 여 부의장은 실력과 성과로 구민들의 신뢰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니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먼저 저에게 부평구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52만 부평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의장으로서 선출된 만큼 이제는 제 개인의 의정활동을 넘어 의회 전체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각자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대 야소 상황에서 야당 부의장으로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지난 4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당도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보다는 실력과 성과를 신뢰를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주차난 해소입니다. 부평은 원도심이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도시공원, 지하 주차장처럼 기존 공간을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퇴근 후에 주차 공간을 찾아 골목을 몇 바퀴씩 돌지 않아도 되는 부평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주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먼저 달려가는 그리고 주민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주민 곁에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10대 양천구 의회가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만나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네, 일단 9대에 이어 10대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가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부터 10대 현재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꾸준히 소통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대표 의원을 맡은 만큼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곧 주민의 목소리라는 생각으로 더욱 무겁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한 일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며 보내주신 신뢰에 말보다 결과로 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뜻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마다 대표하는 지역도 다르고 관심을 두는 현안이 생각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공통된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표의원이 먼저 답을 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원내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폭넓게 듣고 결정한 일은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대표 의원이 되겠습니다. 협치가 되게 어려운 사실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선을 하면서도 협치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협치란, 제가 생각하는 협치란 서로의 생각을 모두 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구민을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야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갈등으로 남기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민생과 안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권리 당리당략이 아닌 구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상대의 의견을 듣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에는 함께 답을 찾아가는 책임 있는 협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균형 발전, 참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변화가 고르게 우리 양천구 전역에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과 도시정비가 본격화되는 것을 양천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기회라고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신월 신정 지역의 주거 환경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것이 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예산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목동의 변화가 양천 발전의 출발점이 되어 양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모든 지역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지역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일도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 필요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양천 구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양천의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양천을 위해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